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곤한 몸 살리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로를 팍팍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항시 필요할까?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현대는 피로사회다. 필요에 효과적인 식품도 있고 효과 만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방법, 그리고 또 약을 먹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와타 겐타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의과대학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신 분인데, 서양의학, 동양의학을 적절히 조합해서 치료를 잘하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이주관이라는 부산의 주간 한의원 원장께서 번역을 하셨네요. 피곤한 몸 살리기. 제가 말씀드렸죠. 서문에는 항상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쓴다. 피로를 해소해서 능률이 팍팍 오르는 인생을 만들어보자. 그런 일도 생활도 기분 좋고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니까 잘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밑줄을 친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멋있는 말입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우리가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로가 계속 쌓이는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겠죠.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이었던 것이 만성적인 피로 상태로 발전하다. 휴식을 해도 좀처럼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발전된 상태가 뭐냐? 질병이라는 거죠. 질병. 그래서 피로를 쌓아두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돼서 불안, 우울증, 건망증 등 정신 상태와 심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정도로 피로가 지나치게 쌓이면 심각한 상태를 초래한다. 그래서 피로는 절대 쌓아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해소책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로가 진짜 병으로 바뀌기 전에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행복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나왔는데 뭐 볼 일 없고요. 제가 이제 밑줄 친 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실천할 만한 것들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쉽게 지치는 성격과 여간해서 지치지 않는 성격이 있는데 A형 인간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aggressive, 공격적인, active, 적극적인, 여기에서 머리 글자 A에서 따온 인간이 이제 A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A형 인간인 경향이 있다면 금방 피로해지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왜? 공격적이잖아요. 너무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지나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격 자체를 바꾼다는 건 무척 어렵다. 대신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일상생활에 심신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마련하면 좀처럼 지치지 않는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 피로의 주요 원인들, 이 세포에 녹이 쓰는 것을 꼽는다.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산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선진대사 과정에서 체내 활성산소, 즉 녹이 생긴다. 그 양이 적으면 괜찮지만 스트레스나 자외선, 식사 등 호흡 외의 요인으로도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해 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산화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피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많은 정보, 과도한 스트레스도 뇌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때 뇌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전속력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로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로를 제때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죠? 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릴라 이야기입니다. 자, 고릴라의 체중은 인간의 3배이지만 악력은 인간의 10배에 달한다. 이 누르는 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종이짝처럼 집어들어서 휙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게 고릴라인데, 그래 이 고릴라가 뭘 먹느냐, 코끼리가 뭘 먹느냐, 이런 걸 봤더니 코끼리는 풀을 먹는답니다. 놀라워요. 고릴라는 채소나 과일을 주식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고 식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어도 악력이 생길 수 있고 힘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은근슬쩍 비친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뉘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 해조류, 달걀, 유제품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와 같은 콩류나 해초, 파래 등의 해조류, 버섯류, 깨, 땅콩 등의 나무 열매에서 채취되므로 이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면 좋겠다. 특히 대두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대두에는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가 잔뜩 들어있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된장국, 생선구이, 이 밥상에 오르는 거, 가정식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메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양쪽의 단백질을 다 섭취하되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동물성 단백질은 좀 식물성 단백질보다 복잡하답니다. 구성이. 그래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 내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죠. 장 내에서. 소량이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성화되다 보면 부패에 따른 유독물질이 몸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피곤해진다. 더 큰 문제는 구운 고기, 스테이크 이런 것들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차라리 삶어 먹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병 원인이 바로 이 육류를 먹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닭가슴살 100g의 엄청난 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다졸 디펩티드라는 성분이 무엇이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다랑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실험 결과에서 보면 하루에 섭취할 이미다졸 디펩티드 분량은 200mg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200mg이 닭가슴살 100g당 200mg의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 그래서 닭다리살보다는 닭가슴살을 먹는 게 좋다. 네, 여성들이 닭가슴살 찾는 이유 아셨죠? 네, 그래서 또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함유된 닭가슴살, 네, 최소 2주간 계속 섭취하면은 당신 몸에서 피로가 물러날 것이다. 이야, 닭가슴살 파는 없어 장사 잘 되겠다. 이거 보면은 에너지를 낳는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인데, 에너지 변환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비타민이죠. 특히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 변환할 때 보효소, 효소를 도와주는 보효소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전신이 나른해진다는 겁니다. 나른해져요. 피로회복에 기여하는 비타민 B1은 모든 세대 10대부터 70대까지 80대까지 모든 세대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비타민 B1을 함유한 식자재가 뭐가 있냐,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닭고기, 생햄, 베이컨, 장어, 명란젓, 연어알, 파래, 현미, 대두, 부추, 대파 이런 데서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드시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을 얕보면 안 되는 게 베타카로틴 성분에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노화도 방지하고 그래서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의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이걸 유지하려면은요 제일 좋은 음식이 당근, 단호박, 시금치 이런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뼈채로 먹는 생선이나 껍질 있는 새우 뭐 이런 것도 녹황색 채소를 적극적으로 곁들여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 개 레몬 생활을 권한답니다. 레몬이 왜 좋을까요? 이 책을 봤더니요, 귤이나 네이블 등의 구연산 함유량은 개당 평균 1% 정도에 불과하지만 레몬은 개당 6.08%나 된다. 이 정도면 피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레몬 섭취량이 많을수록 피로도와 우울감,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니까 레몬 많이 드십시오. 이 구연산은 레몬 외에 매실 장아찌나 흑추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실 장아찌는 하루에 2개 정도, 흑추는 큰 숟갈로 다 한 큰술만 섭취하면 좋겠다. 구연산 매실 장아찌 담아 먹어야겠다. 다음에 피로 효과적인 식품 중으로요, 다랑어, 돼지고기, 소고기,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닭, 돼지간, 소간, 열빙어, 아보카도, 이게 일본 책이라 열빙어, 아보카도, 낫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우유, 그 다음에 양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특히 양고기는 카르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끔 양고기집에 들려서 한 번씩 회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대파, 양파, 부추 이런 식품 등에는 비타민 B1이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고등어, 방어, 새끼, 꽁치, 정어리 이런 거에서는 에이코사 펜타엔산이라는 EPA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눈의 피로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장어, 참치, 방어, 고등어, 방어, 새끼, 참돔 이런 것들 DHA가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또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음식으로 블루베리, 붉은 차주기, 적양배추, 토마토, 포도, 가지, 수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채소 과일에 이제 씨와 껍질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껍질은 뱉고 씨도 뱉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잔류 농약이 적으면은 잘 씻은 다음에 그냥 먹는 게, 껍질째 먹는 게 좋답니다. 수박도요, 씨 그냥 깨물어 먹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씨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자, 효과 맞춰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는 방법. 이따금 아침 식사를 커피로 때우거나 걸러버리면 체내 활성화 산소가 점점 증가해서 오히려 피로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꼭 섭취해야 할 것은 뇌의 영양원인 당질, 포도당이죠. 그래서 이 쌀, 빵, 멸류와 같은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돼서 이 혈액 중에 당이 증가하고 그 당이 뇌로 운반돼서 활동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점심은요,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연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함유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육류, 어패류, 채소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는 고기, 오늘은 생선 같은 식으로 균형을 생각하면서 양보다 질이 높은 식사를 하면 좋겠다. 저녁에는요, 낮의 활동으로 피로해진 근육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붉은 살고기, 참치의 붉은 살 이런 걸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다졸 디펩티드 뭐죠? 닭가슴살에 있다는 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닭이나 참치, 가다랑어는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함유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 반찬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 계란덮밥, 참치 회덮밥도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붉은 차주기, 적양배추, 토마토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안토시아닌의 보고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닭이나 참치, 가다랑어 등 주반찬으로 하고 여기에 비타민 C를 듬뿍 하면 채소, 과일을 함께 먹자. 예. 과일 좋죠. 예. 아침에 권하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미다졸, 디펩티드, 비타민 B1, 환원형 코엔자임 Q10, 구연산 이런 것들. 또 밤에 권하는 건강 보조식품, 밤까지 먹어야 되나? 판토텐산, 엘카로틴, 아스타크산틴 이런 것들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좋다고 하네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동원입니다. 약식동원 보세요. 약식동원, 의식동원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음식과 약은 그 원천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그 땅에서 제철한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좋다. 근래 화제가 된 지산지소. 예. 그 지역에서 난 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이런 뜻이죠. 예. 다음에 때로는 행동 패턴을 바꿔보자 이런 파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너무 뭐 칸트는 뭐 똑같이 했다고 하지만 약간 패턴을 바꾸면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다른 길을 가거나 평소와 다른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거. 또 역을 내리더라도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좀 걸어서 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또 점심시간에 평소 가지 않는 가게에서 점심을 먹어보는 거. 퇴근에 그냥 매일같이 가지 말고 어떤 때는 영화도 보고 가고 어떤 때는 요가나 재즈 댄스도 한번 해보고 집에서 거의 듣지 않는 오페라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거. 또 한적한 시골길 발걸음을 옮겨보는 거. 이런 것 기분 전환으로 또 좋지만요. 정신 건강에도 엄청 좋답니다. 다음에 액티브 레스트를 권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레스트 말 그대로 액티브 활동적인 레스트 휴식입니다. 잠을 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휴식을 하라는 뜻인데 심신이 필요한 상태일 때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쉬는 것이 액티브 레스트라고 합니다. 예. 네,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곤할 때야말로 조금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자. 그게 액티브 레스트다. 특히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는 것도 액티브 레스트다. 기분 좋을 정도 조깅이나 걷기, 천천히 달리기 등을 10분 내지 15분 정도 주말이나 시간 있을 때 한번 하고 사우나 한번 탁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액티브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처럼 필요하지 않는 사무실을 만드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실에 초록을 둔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사무실에다가 화분을 2개를 갖다 놨습니다. 파란색을 보면은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또 소통, 잡담을 활발히 한다. 예. 잡담을 많이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또 3번째는 소리, 음악을 듣는다. 이런 거. 예.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 이 3가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일상생활에 웃음을 많이 집어넣는다. 이것도 필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웃음에 대한 것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웃으면 림프구가 체내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또 면역력이 강화되면 스트레스가 피로가 축적돼도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웃음에 이런 건 또 있답니다. 비타민을 만드는 요약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갖고 비타민이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석이조. 일타, 삼피 뭐 이런 거죠. 웃으면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웃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죠. 네네.
저도 자기 전에 휴대폰으로 다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럼 재밌거든요. 웃으면서 잘 수 있거든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자기 전에 하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답니다.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뭘까요? 첫 번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멀리한다. 이 컴퓨터는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잠이 오지 않고 불면과 피로가 누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30분 전에는 메일도 확인하지 말고 인터넷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그러고선 자는 게 좋겠다. 눈이 피곤할 때는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대면 좋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오면 마치 불이 붙는 것처럼 단숨에 신경 활동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열위가 아니고 우위에 선다. 그래서 안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카페인 각성 작용으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또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고 열이가 아니고 우위에 서고 혈액 흐름을 회복시켜 몸 안에 노폐물을 배설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식사를 하거나 술 마시면 혈압 상승, 혈당 상승, 심장에 대한 부담, 뇌에 대한 부담, 심장병 발병 및 진행, 암세포 증식 이런 걸 초래할 수 있으니 자기 전에 음식 안 먹는 습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음식을 이따끔 술 한 잔씩 하는데 포도주를 어떨까 모르겠네요. 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뭐 담배야 백해무익인데 뭐 아무 때나 피우지 말아야죠. 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담배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 이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뭘까 하고 봤더니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0분의 낮잠 효과랍니다. 본래 인간은 오후 1-2시 되면 잠이 온대요. 인간에게 각인된 주기 중 하나가 낮잠인데 낮잠을 자면 피로회복 물질인 FR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피로인자 FF가 감소를 하는데 낮잠을 자면 손상된 세포가 복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분, 그게 힘들지 10분이라도 좋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낮잠을 잡으면 어떨까. 저는 이걸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습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은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감길 때 피로가 막 엄습해 올 때 딱 잠듭니다. 자기 전에 하이 빅스비 10분 있다 깨워줘. 이러면은 빅스비가 10분 있다 꼭 깨워집니다. 조금 그날따라 피곤한 것 같다 싶으면 20분 하고요. 조금 더 덜 피곤한 것 같다면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낮잠을 자면요. 그 다음에 눈 뜨면 아주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 뒤편에다가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자는데 여러분들 간이 침대 없으면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10분 정도 잠깐 눈을 감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 나를 무조건 격려한다. 열공 끝에 어려운 국가 시험에 합격했다. 단기간에 보고서를 완성했다. 가족을 위해 푸짐한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도 아무도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섭섭하죠? 기분 상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분 상할 거 없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행정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저 자신한테 맛있는 회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못 찍는 이유가 평생 교육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무려 한 21시간 정도를 강의를 막 듣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고비입니다. 7과목을 듣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면 시간이 많이 좀 남으니까 열심히 유튜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중독자야말로 취미를 소중히 여기자. 취미 많이 갖고 계시죠? 인도어 취미, 아웃도어 취미. 예. 인도어는 뭐 안에서 하는 거고 아웃도어는 바깥에서 하는 거죠. 예.
일과 취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취미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은 강제로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느끼면 의무감이 생기고 압박을 느끼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 피로의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취미 이런 것들은 하고 싶다. 자신의 의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의무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의식에 투영돼서 압박감이 거의 오지 않는다. 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뇌는 강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할 때는 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인생을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생은 즐기기 위해 있다라는 말을 자신한테 계속 들려주면서 그 말이 주문이 돼서 마음속에 자리 잡아 피로가 저 멀리 날아갈 때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